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월간 이선혁. 예,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호가 돌아왔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보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디 멀리 예, 다녀오셨다고? 미국 갔다 왔죠? 미국이요? 예. 저희가 한 반년 전에는 중국 다녀오신 이야기 그랬습니다. 좀 했었고 예. 이번에는 미국까지. 예. 아, 뭐 지구본을 막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남들은 놀러 가는데 예. 저는 항상 주식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실리콘밸리를 갔다 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기업 탐방입니까? 그렇죠. 대부분 기업도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뭔가 요즘 신기술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경험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그 비전 프로도 네네네. 미국에서 지금 핫하잖아요. 네네네.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가면 애플 매장마다 그거를 다 경험을 30분씩 하게 해줘요. 30분씩. 예, 인당 30분씩은 기본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써보는 게 아니라 거기는 매니저 한 분들이 계속 다 붙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뭐 이 눈하고도 조절해줘요. 안경 쓰신 분들은 그쵸, 뭐 안경에 맞게 필요하다 하고 다 해주고 다 해줘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상세하게 느끼게 해줘요. 하나라도 예, 저 팔려고 그러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웨이모라는 게 있잖아요.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차. 그것도 경험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 그죠? 예, 저는 2번이나 이제 해봤고, 그거는 어디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니, 그거 어디 미국. 업체가 있네? 아니요. 뭐 렌터카 아는 업체나? 분들이 있어서, 예, 이렇게 해서 그것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제 가봤었고, 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쪽 분위기 관련해서 또 사업용 부동산 또 부동산과 관련된 분이 있어서 또 가서 또 나름대로 좀 많이 물어보고, 또 제가 원래 샌프란시스코는 지속적으로 가봤던 곳이니까 물가를 알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이게 살고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지만 사실 거기만 있으면 이게 무덤덤해질 수도 있어요. 힘들긴 한데, 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예전에 중국에 많이 다닐 때 거기 중국에 계신 교민분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한 10배, 100배 더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근데 주식하고는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중국 소비주로 돈 번 교민들이 계실까요? 거의 안 계시거든요. 이게 밖에서 있다 가야 아이디어들이 좀 보이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느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 유럽은 가면 되게 편안하고 좋죠. 우아하기도 하고 여유롭기도 하고 되게 선진국에서 되게 문화가 좋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확실히 도전적이에요. 여기는 항상 개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1800년대 그 금광 발견됐던 데도 그 근처잖아요. 네. 거기서 요세미티라는 데 좀 더 가다 보면 약간 떨어진 데 거기가 금광이 개발됐던 데고 그 뭐 국립공원 예, 있는데 곳이요. 네. 거기 이제 가다 보면 중간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 동네 가면 그냥 오로지 공대 가자예요. 공대 가자. 그쵸. 뉴욕이나 이런 쪽이나 워싱턴 쪽에 가면 또는 이제 하버드 대학이나 보스턴 쪽에 가면 법대나 경영대 이런 어떤 마인드가 강하다라면 여기는 공대를 나와서 내가 뭔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는 도전적인 게 있는 게 사실 미국의 서부 쪽이다 조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쪽이 그런 스탠포드가 매력이 있어요. 있죠, 예, 스탠포드. 스탠포드, 버클리 같이 있고 밑에 이제 산타클라라 대학도 있고 그래서 뭐 산타클라라 대학도 갔었었고 그래서 뭐 밑에 보면 산호세부터 시작해서 산타클라라 그다음에 이제 팔로알토 그다음에 뭐 그죠 여러 가지 도시들 그걸 다 합쳐서 실리콘밸리라고 많이 부르는 거니까 하나하나씩 같이 다 다니면서 전부 다 뒤졌던 것 같아요. 저도 2017년인가? 2018년이었나 보다. 그걸 코로나 다녀왔었거든요. 직전이네. 네, 예, 코로나 직전에 예. 갔다 와서 그때 엔비디아 사옥 가보고 와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때 막 한 동을 다 지었고 한 동을 추가 건설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엔비디아를 그렇죠. 여기까지. 네. 근데 이번에 이사님이 예. 실리콘밸리 가셔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모든 기업들이 AI에 올인을 시작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올인. 이게 보시면 애플 같은 기업은 뒤늦게 시작했던 게 네. 빅테크 기업들 간에도 AI에 대해서 선발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들이 있었다라면 이게 그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뒤늦게 뛰어든 기업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되게 많이 갈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 실적이 나와보니까 천문학적인 실적이 나왔던 것도 결국 이제 서버와 관련된 그 서버 투자가 400%가 늘어난 건데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업들이 다급해졌다는 의미였겠죠. 그렇죠. 이거 안 하면 내가 생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랬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이제는 추가 비즈니스가 아니라 생존의 예, 문제다. 이게 확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하면 더 좋다가 아니라 이걸 하면 내가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 하면 예, 뒤처진다. 안 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오죽했으면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지금 안 되니까 구글 제미나이를 쓰겠다고 한 예, 것도 예. 그것도 생존의 일환이다. 그러면서 시간을 벌겠다라고 한 건데 시간 번다가 꼭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너무 뒤처진 기업들이 생각보다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나중에 애플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 빅테크 기업들 간의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성능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공할 만한 이런 어떤 그 성능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조금씩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게 산업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엔비디아 젠슨 황이 새롭게 공개한 차세대 GPU도 그렇고 예. 이제 어마무시하게 이제 성능이 확대가 되는 거고 빅테크 기업들은 또 그걸 또 어마어마하게 또 사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이번에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젠슨 황이 나왔었던 그 GTC에서 발표된 것 중에 네. 이번에 새로 블랙웨일이라는 새로운 어떤 GPU가 나왔는데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블랙웨일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지금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일 고민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니라 AI로 뭘로 돈 벌 건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서 그 AI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인프라 구축입니다. 인프라. AI가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래서 그 인프라, 즉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GPU가 필요한 거고 이 GPU가 원체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최근에 변압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요즘 나오는 액침 냉각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사실은 공통점들은 말은 AI지만 진짜 AI라기보다도 AI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또 요거를 비용을 줄이면서 비슷한 성능을 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AI로 이렇게 사업 모델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라는 게 핵심인데 네. 이번에 GTC에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발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도 예. 잠깐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 부분 되면 이제 떠오르는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선엽 장군님이 언제입니까? 벌써 한 2년 됐나요? 2022년 신문에 제 공식적으로 낸 건 9월에 냈어요. 2020년 9월. 그래서 제 이름하고 현대일렉 쳐보시면 기사가 나와요. 맞아요. 그때부터 예. 원래 이제 종목 언급을 거의 이제 못 안 하시는데 하는데, 그 중에서 예. 몇 개. 그리고 AI 때문에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투자 그때도, 아이디어에 예. AI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 부족해서. 물론 이제 긴 차트로 보면 이제 우상향 장기 쭉 예.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기간 조정도 좀 있었고 그럼요. 약간의 가격 조정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게 다 왔나 보다. 또 이러면서 뭐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이거는 킵고잉입니까? 퀵고잉이라고 아직도 봐야 되겠죠. 저희도 이게 좋을 때도 있었지만 쉴 때도 꽤 있었는데 예. 저 고객들한테 많이 시달렸어요. 왜 그런 거 들고 있냐. 피 큰데 뭐 이런 거고. 왜냐면 이게 그 피크아웃 아니냐? 예. 왜냐면 빨리 이제 다 팔아야지 아직도 들고 있냐? 현대만 그렇게 쭉 올라갔지 네. 또 몇몇 기업들은 쉰 것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올라와서 신고가를 쳤지만 정말 많이 시달렸고 실제 근데 어떻게 뭐 돈을 빼신 분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면 당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보면 야 쟤는 왜 저거 들고 있어? 딴 거 많이 오르는데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체가 발달을 하면서 그분들 입장에서도 야 내 눈에도 저렇게 좋게 보이는데 저 친구는 왜 저걸 아직도 잘 안 오르고 있는 걸 정말 끝난 것 같은데 왜 들고 있을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되짚어 보면 네네. 그럼 제가 그걸 팔고 다른 데 왔다 갔다 했으면 그 수익률이 안 났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죠. 지금 들고 있는 보면 사람이 또 이겨요. 이제 예. 친구가 가고 전 그렇게 있는데 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근데 저만 그렇게 아직도 생각한 거죠. 들고 전력 있어요. 인프라 기기는 전 들고 있어요, 그냥. 예. 홀딩. 예.
지난번에 일부 판 것도 좀 있었었고 한번 네. 차익 실현했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아우 갑자기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유, 물론 이제 근데 배 아픈 게 어디 한두 개까지. 제가 딴 거에서 더 돈 벌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럴 만한 능력은 안 됐던 것 같고 어쨌든 뭔가 하나 제대로 이제 하면 이런 것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승부를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사님이 자비를 들여서 휴가를 예. 일부러 내서 뭐 중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네. 이유도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많이 보여요. 생생한 이야기를 그럼요. 들으고자 하는 예. 건데 그럼 이번에 가셔서도 느낀 게 AI에 올인이 돼 있다. 예. 그리고 물론 뭐 엔비디아 뭐 블랙을 다 좋습니다만 그걸로 돈을 버는 사업. 예. 결국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예. 내기 위한 예. 거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전력 인프라인 거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은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신문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엔비디아 스스로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우리는 더 이상 AI를 구축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플랫폼 플랫폼이다. 기업이다라고 했어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만큼 AI를 잘 아는 기업이 없겠죠. 네. 그러면 이 회사만큼 이걸 활용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좋은지 아는 기업도 드문 거예요. 네네. 근데 스스로 플랫폼이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이 AI를 활용해서 돈이 되는 여러 사업을 붙이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뭐 AI를 잘 아셔서 그 관련 기업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비디아가 그 플랫폼에 담는 산업만 보시면 그게 진짜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엔비디아가 플랫폼에 담는 산업. 그렇죠. 자기들이 기술.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특정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거고 그게 다 내 안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그러면 담는 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되는데 물론 이제 그 GTC 자리에서 로봇들도 예. 이제 몇 가지 로봇이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요걸 좀 투자 아이디어로 좀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자면 로봇 이거 왜냐면 또 로봇 관련주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럼요. 미국에는 그냥 엔비디아 사면 되죠. 예 그거는 그렇죠? 아니면요. 해외 주식 중에서 네. 이 엔비디아가 지금 택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직접 그걸 한다고 하면서 실제 수많은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해요. 엔비디아 지분을. 예. 또는 관련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엔비디아가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뉴스 이런 거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런 기업들 해외 주식 하셔도 괜찮아요. 안타깝게도 지금 AI는 한국보단 미국의 주식을 해야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제일 잘하는 애가 내가 이 사업이 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 플랫폼 된다고 하니 이미 답안지 다 젖어줬는데 왜 고민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 테슬라 옵티머스라든지 같이 경쟁이 되겠죠. 예, 또 피규어 AI라는 세 개가 회사도 제일 있고. 메인이에요. 근데 피규어 AI는 이게 상장사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상장사도 아니지만 현존하는 로봇 기업 중에선 제일 기술준이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피규어가 자체가. 그렇죠. 그건 이제 AI를 접목한. 예.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것도 사실 아. 뭐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어서. 예, 그런 거는 좀 저는 좀 예. 다른 것 같아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것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제 생각엔 어느 쪽으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일단은 조만간 이제 이런 그 ETF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로봇 미국에서도 ETF? 그렇고. 예. 그냥 쭉 전 담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로봇은. 속설일 수도 있는데요. 예. 뭔가 그 산업에 ETF가 출시되면 그게 꼭지다. 약간 우리나라 이런 거 말 미국 거 사면 되죠. 머피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거 사면 되죠. 예. 굳이 한국 걸 살 필요가 있나요? 미국 거는. 예. 관련 기업도 별로 없는데. 어. 그렇죠? 우리나라에 하는 기업들이 거기에 뭐 물건을 댈 수 있나요? 그렇지도 않을 건데.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로봇 기업들 잘 보시면요. 네. 의외로 로봇을 만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로봇을 플랫폼화 해가지고 지금 공급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 그런 기업들이 꽤 있어요. 로봇을 플랫폼화한다고요? 예, 플랫폼화해서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식당에 있는 로봇 이것도 뭐 특정 업체가 이렇게 해서 많이 공급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기업이 이렇게 플랫폼화돼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예요. 비상장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태어나겠죠. 어차피 기술의 태동은 미국인 거고 한국이 먼저 앞서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걸 일단 봐야 될 게 있을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뭐 렌터카가 있듯이 로봇 렌트해주고 예, 관리해주고 예, 예.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막 그렇죠. 이런 회사들. 예, 예. 앞으로도 많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현재는 이 로봇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개념인 게 뭐냐면 이 로봇들은 사람을 대체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네네네.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렇죠? 특히 3D 업종. 우리가 힘들고 더럽고 안 하는 일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안 할 거니까 로봇을 활용하면 비용도 적고
그죠? 그다음에 더럽다고도 안 할 거고 밥 달라고도 안 할 거니까 괜찮죠. 임금 올려달라고도 안 할 거고. 그리고 아까 웨이모하고 사이버트럭 약간 좀 비슷한 지점은 자율주행 쪽인데요. 자율주행 쪽이긴 한데 좀 네. 다른 건 뭐냐면 일단 웨이모를 타보시면 느끼는 게 정말 좋아요. 웨이모가 이제 구글 자회사 예, 개념이죠. 구글 자회사고 네. 이제 우버처럼 이제 운행을 하는 건데요. 네. 흰색으로 돼 있고 지금 제규어라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좋은데 딱 봐도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저거 상용화되기 어렵다예요. 약간 이제 비주얼이 뭐 천장에도 못 붙이고 있고 장치가 너무 비싸요. 딱 봐도 야, 저 레이더나 저런 장치 달려면 차값보다 저게 더 비쌀 텐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기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용화가 되려면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격 정도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같은 자율주행은 사실 웨이모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에 조금 더 점수를 두고 싶죠. 그렇죠. 테슬라는 카메라 8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웨이모는 자기네들 하드웨어도 저 소프트웨어도 되게 잘했지만 사실 하드웨어가 되게 훌륭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테슬라는 하드웨어가 없어요. 카메라 8개인데 그거를 AI를 통해서 이걸 전부 다 극복을 하는 거예요. 비용이 안 들죠. 네. 전반적으로 놓고 최근에 여러분들 테슬라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FSD 12.3 버전이 나왔는데 최근에 한번 반응 보세요.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을 거예요. 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자율주행 때문에 뭐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구글의 웨이모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하고 혹시 나중에 경쟁을 한다라면 저는 이번에 가서 느낀 건 테슬라가 더 유리하겠구나라는 걸 보고 왔습니다. 사이버트럭 타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좋죠. 탱크죠, 탱크. 근데 안에서 보면 잘은 모르고요. 네. 차가 너무 큽니다. 아니 근데 약간 그 실제 타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시야 각이 안 좋다 하더라고요. 안 좋아요. 그것도 맞고. A 필러가 너무 크고 막 예,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와이퍼도 있어. 와이퍼가 하나거든요. 아. 이만한 와이퍼가 하나 있어도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마 이런 어떤 지하 주차장 이런 데 들어가기는 굉장히 메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좀 내가 주차장이 따로 있거나 외부 주차장이 큰데 이렇게 주차는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제가 보면 빌딩 주차자도 삥삥 돌아서 들어가기가 옛날 건물도 어렵잖아요. 여긴 제가 볼 때 진입 불가할 가능성이 되게 높더라고요. 간혹 이제 미국 트럭 같은 거 국내에서 타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그분들은 뭐 그냥 거의 주차는 거의 포기하고 맞아요. 예, 사실. 간지 때문에 타는 거잖아요. 아 예. 간지 전문 용어. 사실 미국 서부 이렇게 가보면 마초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그거 타는 거잖아요. 픽업 트럭, 그죠? 거기는 또 지형상 또 예. 그게 맞을 수도 완전히 있고요. 개간지의 극치예요. 죄송합니다. 적절한 용어는 그럼 아니 아닌데. 근데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예. 이것도 어차피 보면 이제 FSD는 비슷하게 가는 거고 예. 다른 차종하고 예.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차별점이라기보다는 예. 특이한 걸 만들었구나 이상인 거고 음. 많이 팔리긴 할 것 같은데 이게 가격 때문에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사이버 트럭은 그냥 타보고 싶었던 거고 이것 때문에 뭔가 테슬라가 많은 영감이 있었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굳이 일반인들이 꼭 방탄이 필요하고 이러지는 뭐 방탄이 필요한 건 국회죠. 아. 그렇죠. 방탄 국회가 필요한 거고 일반인들은 뭐, 방탄도 필요가 없지만 최첨단 유행어. 예. 사실은 실용성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울리는 차인데 예.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한테 어울리는 차는 확실히 아니에요. 유럽 그냥 같은 특이한 데도 차. 예, 맞습니다. 특이한 차. 그냥 이제 가오 잡을 수 있는 가격도 엄청 비싸잖아요. 뭐 유럽도 사실은 이제 거기는 큰 차를 맞습니다. 원하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니까요. 도로가 적어서 안 돼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간지용 차다 그런 거고 우리 보면 그 원래 미국 차 중에서 그런 간지용 차가 에스컬레이드라고 와. 그죠? 그 이제 대통령 경호할 때 나오는 그 차인 거잖아요. 양옆에 경호원들이 매달려서 가는 차들. 그냥 뭐 그 차 끌고 다니면 어디든 다 들이받고 싶죠, 그죠? 네. 차들이 실제 안 덤벼요. 그 차 소리가 어떻게 되면 진짜 아라라라라라라 6,300cc, 그죠? 휘발유로 막 길거리 막 리터당 3.6km. 아, 꼼짝못 차고 이거 정확하게. 옛날에 우리 타이거 우즈가 바람 피다 걸린 차, 그 사고 났던 차가 그 차죠. 흑인들의 로망, 그죠? 어마어마한 차입니다. 네, 네. 예. 너무 자팍다식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제가 원래 좋아하는 차라 그랬거든요. 그래요? 예, 네. 있진 않지만. 예. 그러면 또 이제 실리콘밸리 가서 느끼신 것 중에 하나. 비전 프로는 이제 유튜버들도 꽤 그 뭐라나요? 사용기? 예. 언박싱? 이런 거 많이 올리긴 했더라고요. 그게 실제 거기서도 그걸 물어봐요. 혹시 이제 아시아인들이 오면 음. 혹시 공학도세요? 아니면 IT 전문가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 아마도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가셨던 것 같아요. 얼리 어답터들. 예, 얼리 어답터들이 가셨던 거라고 보여주는데 확실히 해보면 가능성은 있는데 네.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그러니까 가지 아직까지는 면에서. 뭔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음. 얼리 어답터들이 한 500만 원 가까이 지출을 해서 한번 이제 트라이를 해보고자 하는 그 단계.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한 가지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가상현실이라는 게 정말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가상현실 중에서 제일 클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게임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하는데 진짜 전쟁을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들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전 프로 말고도 옛날에 그 메타에서 나온 거 오큘러스 가지고 있거든요. 오큘러스 가지고 해외여행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좀 어지럽긴 하지만 꽤 괜찮았는데 이번에 더 현실화된 것 같아요. 얘는 이제 VR처럼 뭐 그냥 현실처럼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맞추면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 뭐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핸드 컨트롤. 그렇죠? 현재는 뭐 근데 무겁기도 많이 하고 막 배터리 따로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건데 이제 초기 버전인 거니까 조금 더 발전이 많이 하면 이게 뭔가 게임 산업을 획기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게 조금 더 상용화되고 우리가 쓰기 편해지면 뭔가 한번 바꿔야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XR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예. 뭐 다양하게 예. 좀 느끼셨는데 그밖에 어떤 뭐 투자 아이디어 같은 거를 더 체크를 하셨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AI가 제대로 업황의 시작도 안 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아, 그래요? 그럼요. 당연하죠. 아니, 지금 거의 뭐 그냥 AI 자만 붙으면 다 난리 나고 그건 막 다 하드웨어 주가 관련주죠. 급등하는데. 하드웨어 관련주죠. 아직 소프트웨어가 안 움직였잖아요. 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플랫폼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엔 이 AI가 내가 이걸 가지고 이 사업을 키우겠다.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니까 네. 그건 아직 시작을 안 했죠. 그렇죠?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AI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비디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보면 도대체 어떤 원리를 이용하느냐 하는데 젠슨 왕이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줬어요. 모든 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미리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을 할 때 미리 개발을 하고 이걸 임상을 해볼 수 있어요. 모의가 아니라 진짜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DNA, RNA, 단백질 구조를 이미 다 AI로 읽었고 네. 이걸로 약을 만들어서 현재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AI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 약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미리 다 볼 수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실패를 줄일 수 있고 임상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산업에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젠슨 왕의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GTC라는 걸 갔다 와서 많은 분들이 별거 없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분들은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분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게 어떤 얘기였는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이미 플랫폼으로 가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거 만드는 줄 알았지? 이걸로 비즈니스 모델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AI를 활용한 뭐든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해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모델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올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종목 찾기 쉬워요.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그냥 걔들이 얘기하는 거 답안지 그대로 따라가면 돈 돼요. AI 한다 그래서 심플하게 뭐 더 좋은 종목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엔비디아 산 사람이 승리했고 한미반도체 산 사람이 승리했고 그뿐이에요. 뭐 이상한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가는 순간 배가 산으로 가요. 그냥 AI 본업에 충실하고 이 AI는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GPU가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AI 얘가 독점이래. 92%나 점유율이 있대. 그럼 이것만 사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유일하게 지금 HBM을 대는 게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얘밖에 없대. 하이닉스밖에 없대. 그럼 삼성 버리고 하이닉스 사는 게 맞았던 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가 TC본드를 해서 그런 거대. 그것만 사면 끝이었어요. 더 이상 뭐 구차하게 들어가는 것 그 즉시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럴 필요도 없고.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당연히 미국에서도 아직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그걸 만드는 애는 젠슨 왕이에요.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제일 AI가 돌아가는 걸 오픈 AI도 그렇고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얘들이 선택한 비즈니스 모델을 그냥 따라하면 돼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때부터 시작일 거니까. 근데 이제 항상 고민이 드는 게 저도 이제 주식쟁이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딱 현재 들으면 무릎을 탁 치고 맞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하는데 항상 이거를 현재 버전 저희가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저녁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보가 많다고 보고 정보도 많고
또 이제 주변에서 좋은 얘기 해주시는 만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든 종목을 다 돈 벌 수는 없거든요. 결국 그 중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몇 개만 가지고 돈을 벌어야 그게 진짜 내 건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결국 나중에 보면 엔비디아 들고 있는 만큼 돈 번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렇죠? 물론 많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90% 이상은 아닐 거란 얘기죠. 그래서 기본만 충실해도 부자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하면 할수록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것도 괜찮다. 뭐 제가 비근한 예로 드는 게 뭐냐면 예전에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일본에 5개 상사 투자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랬더니 저한테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겠대. 일본 주식 중에서 뭐 살까요?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냥 웃겼어요. 그냥 그래도 5개 사면 되지. 실제 수익률 많이 났잖아요. 뭐가 더 필요한 거? 답안지 다 던져주고 하라는데 왜 그걸 의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더 나은 결과가 있었지도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버핏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는 포트폴리오 다 공개돼 있고, 네. 근데 사람들이 안 해, 버핏한테 항상 질문은 하는데 버핏의 포트폴리오대로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버핏이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처럼 천천히 부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맞아요. 얼마 전에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예. 저희들이 이제 여유되는 후배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엔비디아 엄청 얘기했는데 실제 보니까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걸로 했는데 그러면 결론이 이거죠. 엔비디아 하나 들고 있는 만큼 수익이 난 사람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항상 땅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헛똑똑이었던 거고 뭔가 아는 척했던 게 사실은 패착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보면 기본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조금 단순화해서 보고 그렇죠? 시장에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게 더 경쟁력일 수도 있겠다. 물론 그 이상으로 능력이 계시면 괜찮겠지만 아니다라면 상식선에서만 주식을 하는 게 제가 볼 땐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길을 돌아서 갈 필요 없다. 없어요. 분석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이게 인사이트가 어떻게 보면 참 심플하게 나오는 예, 건데 진짜 인사이트는 상식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상식을 예. 잘 활용하자. 분석이 상식을 이기지 못해요. 어느 때나 그랬어요. 저는 애널리스트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날을 고민해 보면 웃긴 게 뭐냐면 상식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분석을 오래 했으니 그 상식으로 갈 때 그 상식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거리가 생긴 거지 똑같았어요. 근데 어설프게 중간까지 분석하면 상식만도 못한 결론이 나왔어요. 그럴듯하죠. 들으면. 대표적인 게 경제 관련해서잖아요. 그죠. 이제 어렵게 말하면 네. 다 있어 보이고. 그래서 지난해 내내 경기 침체 온다라고 계속 여러 가지 논리를 폈지만 실제는 안 왔었죠. 그리고 틀릴 수도 있죠. 뭐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도 우기시는 분들 아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나보니 어때요? 경기 지표 하나 보는 것보다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롬 파월 의장 얘기를 뭐하러 들어요? 그럴 바엔 젠슨왕 얘기를 한번 더 들으세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디 가서도 젠슨왕이 플랫폼을 메인으로 하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파월 얘기를 뭐하러 듣죠? 아니 우리가 금리 오르고 내린 것 때문에 지수가 오르고 내리겠나요? AI는 그대로 계속 올랐잖아요. 상관없이. 2022년, 23년 이게 그때는 다 매크로가 같이 이제 좌우했으니까 예. 그렇긴 한데 예. 이제는 파월의 말보다 젠슨 황의 말이 더 당연한 중요하다. 거죠. 원래도 그래요. 제가 원래도 얼마 전에 그래요. 그래서 그 AI 쪽에 라디오 준비를 하면서 한번 쳐봤어요. 무어의 법칙하고 황의 법칙을 예. 좀 비교하면서 사실 예. 황의 법칙이 황창규 사장의 맞아요. 법칙인데 네. 이제는 젠슨 황의 법칙을 찾아주더라고요. 그럼요. 무의 법칙하고 이런 거 다 무너진 지 오래됐잖아요. 시대가 변했다. 예, 무슨 법칙 이런 거는 그냥 항상 그게 꼭 맞다라고 보이긴 어렵죠. 그게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는 거고. 오늘 명언 나왔습니다. 명언. 예, 분석이 상식을 이기지 못한다. 당연합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석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도 애널리스트 생활할 때도 어렵게 보고서 쓴 건 그 사람은 그 업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시장도 그렇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딱 글 쓴 거 보면 보여요. 이 사람이 내공이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 저도 전망은 틀릴 수 있겠지만 얘가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깊은지 볼 수 있거든요. 보여요 그게. 이분은 정말 잘하는 분이구나. 정말 잘하는 데 있을 수 있겠지만 읽었는데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읽으셔도 돼요. 앞으로도 제끼셔도 괜찮아요. 제껴라. 예, 앞으로도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저희도 안 맞는 분이에요 그분은. 쉽게 설명해 주신 예. 분들 나오면은 댓글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라고. 다 아는 얘기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내가 다 아는 얘기만 했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깨달은 바가 아니, 많습니다. 서울대 가는 방법을 몰라서 못 간 건 아니잖아요. 행동을 안 한 거지.
국영수 중심으로 예습 복습 아, 왜 이렇게 자꾸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는. 뼈를 많이 때리시지? 아우, 근데 아파 그게 죽겠네. 아는데 하기가 쉽지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주식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같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결국은 또 다른 게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져서 그래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이해는 합니다. 우리 뭐 정말 좋은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벌고 싶은 그 마음에 그런 건 아는데 그냥 그걸 내려놓으면 시장이 보여요. 아주 쉽게 보여요.